여기는 인생 리셋 상담소. 오늘은 자식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해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감정, 이 걱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4가지 실천법도 소개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딸이 벌써 42이에요. 직장도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긴 하지만 결혼 생각이 전혀 없대요. 젊었을 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젠 누굴 만나지도 않아요. 주변에선 딸 시집 안 보내고 뭐 하냐고 한마디씩 하는데 저만 괜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요.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결혼하도록 도와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또는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4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 아이가 외롭게 남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죠. 오늘 인생 리셋 상담소에서는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모의 걱정, 그리고 그 걱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자녀가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입니다. 첫째, 외로움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 혼자 남겨질 텐데 자식의 고독한 노후가 자꾸 상상되며 걱정이 깊어지는 거죠. 둘째, 사회적 시선과 비교입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하고 이웃들이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을 때면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한 부모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셋째,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고 그 손주 키우는 걸 도우며 노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계획이 어긋났다는 상실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 모든 감정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의 인생이 더 안정적이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부모님의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면 오히려 본래의 사랑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 중 하나일 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아니라고요. 요즘 세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결혼 대신 일이나 취미,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기도 하죠.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하거나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잣대나 기대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혹시 내가 내 불안을 덜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입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자녀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길을 응원해 주는 것 아닐까요? 부모의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걱정이 자녀에게 부담이나 거리감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자꾸 결혼하면 좋을 텐데로 향합니다. 이런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4가지 실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방법마다 실제 사례도 함께 들어볼게요. 1. 자녀의 행복 지표를 다시 정의하기. 결혼만이 안정과 행복의 기준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결혼은 성공, 결혼은 안정 이라는 공식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세대는 일, 취미, 관계, 여행 등 다양한 삶의 요소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계속 걱정과 갈등만 남게 됩니다. 62세 박 여사님은 아들의 결혼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과 여행, 봉사활동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어느 날 아들의 사진첩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 후로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 응원하게 되었죠. 2. 걱정 대신 관심으로 표현하기. 반복되는 결혼 질문은 때로 자녀에게 신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말보다는 그 아이의 현재 삶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자녀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감정은 부모와의 신뢰와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최 선생님은 딸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자주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무뚝뚝하게 대답도 하지 않자 마음이 상했죠.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등산 어땠어? 딸은 신이 나서 얘기를 꺼냈고 그 대화 속에서 딸의 일상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부터 둘의 대화는 더 많아졌습니다. 3. 자녀 대신 내 삶을 채워가기. 걱정은 때로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더 커집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관심이 모두 자녀에게만 향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채우는 연습. 나 스스로 즐겁고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하면 자녀의 결혼 여부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정 선생님 부부는 은퇴 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던 중 근처 문화센터에서 기타 수업을 듣게 되었죠. 생각보다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아 이제는 연말 발표회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즐길 거리를 찾으니 아들 결혼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게 됐어요. 4. 비교 습관을 인식하고 끊기. 남들은 다 결혼시켰다는데 라는 생각이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녀의 삶을 친구나 이웃, 친척 자녀와 비교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는 왜 안 될까라는 결핍의 시선이 생겨나죠. 이런 비교의 문제점은 판단의 중심이 우리 아이가 아닌 남의 자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비교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조차 타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은 자꾸만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죠. 또한 비교는 자식도 나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일 뿐입니다. 자녀의 삶을 그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은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니까요. 이 여사님은 자주 친구들과 자식 이야기를 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딸이 결혼 후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결혼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자식 자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는 다른 방식으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속으로 되뇌며 비교를 끊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는 현실. 이건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통제로 변할 때 자녀는 부담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는 충분히 의미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아이의 삶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 리셋 상담소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